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72,000년 순행 역사의 한국은 5,000년 중국 업어 기르고 2,500년 일본 젖먹이고 1만 년을 지구촌과 교류하며 교화와 복본의 역사를 베푼 부모 스승 신선의 나라. 배달나라 연대기 역사. 수도별 연대기 역사. 1. 신시시대. 배달나라는 서기전 3897년 갑자년 해월 초 3일 10월 3일에 태백산 아래 신시를 열어 개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한웅 천황이 서기전 3900년경 지위리 한인천재의 홍익인간 하라는 명을 받고 천부삼인을 전수받아 한국 조정에서 멀리 1만 리나 떨어진 서남쪽 지방으로 태백산을 향해 가서 텃세와 고집으로 인하여 생긴 호족과 웅족 사이의 난을 평정하고 제세이와 홍익인간 세상을 열었다. 풍백, 우사, 운사의 삼사와 저가, 구가, 양가, 우가, 마가의 오가와 천왕랑의 무리 3천과 더불어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배달나라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배달나라 개천 때 고실에 신지 혁덕, 풍백 석제라, 우사 왕금영, 운사 육약비, 치우, 뇌공 등이 한웅 천황을 보좌하였다. 단군 조선에도 고시, 신지, 풍백, 우사, 운사, 우, 뇌공 등의 직명이 있었는 바 배달나라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이은 것이 된다. 단군 세기에는 팽우가 풍백을 지내고 귀기, 고글, 발리, 유구가 신지를 지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웅 천황은 인간이 되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인 웅족을 백성으로 받아들여 웅녀를 배필로 삼는 등 하며 관직을 주어 번성하게 하였는데 고시씨는 웅족 출신이 된다. 배달나라 시대에 소호씨와 소전씨가 고시씨의 후손이며 웅족 출신이 되는데 소전씨의 후예가 되는 황제헌원도 물론 웅족 출신이 된다. 소호씨의 후손이 되는 소호금천씨는 황제헌원의 뒤를 이어 유흥국을 다스렸고 황제헌원의 손자인 전흑고양에게 천자 자리를 물려주고 서방에 있는 고향의 나라인 백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사기 사망 오제본기에는 소호금천씨를 황제헌원의 후손으로 적고 있지 않다. 즉 소호금천씨는 백제 소호씨의 후손인 것이다. 고실에는 농사를 담당하고 신지는 문자와 명령을 담당하고 풍백은 입법관으로서 질병을 관장하고 우사는 시정관 즉 행정관으로서 육축을 관장하고 운사는 사법관으로서 선악을 관장하며 남녀 혼례법을 정하였다. 또 치우는 병마도적을 관장하여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이에 고실에는 우가의 직을 수행하고 신지는 마가의 직책 중 명령을 수행하고 치우는 마가 및 구가의 직을 수행한 것이다. 오가 중 저가는 풍백에 속하고 우가와 마가와 구가는 우사에 속하고 양가는 운사에 속하여 권력 분립이 되어 있었던 것이 된다. 입법관 풍백은 지금의 입법부의 수장에 해당하고 행정관 우사는 행정부의 수장에 해당하고 사법관 운사는 사법부의 수장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분립되어 월권을 하지 않고 한웅 천황을 보좌하여 홍익인세를 실현하였던 것이다. 뇌공은 풍백, 우사, 운사 중 우사에 속하면서 운사가 관장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선악 담당과 교육 담당인 양가는 운사에 속하는 한편 뇌공은 우사에 속하여 실제 선악을 구분하여 상을 주고 처벌하는 직책으로서 행정기관으로 볼 때 형벌을 집행하는 지금의 검찰에 해당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고시, 신지, 치우를 삼선으로 풍백, 우사, 운사, 뇌공을 사령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단군 조선은 배달나라의 삼사우가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였는 바 삼사 외에 뇌공도 기록되고 있다. 배달나라 개천 후 약 400년이 흐른 뒤에 문자로 인하여 도학과 역학 등의 학문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즉 서기전 3500년경 태우의 한웅의 묵념청심 조식보정의 장생법이 있고 태우복희의 천지인 삼태극의 8개역과 하루 12시의 역과 예순갑자가 있으면 발귀리 선인의 무극, 반극, 태극의 삼태극 채용론이 있다. 태우복희는 배달나라 한웅 천황의 아들로서 청군이며 우사를 지내고
서기전 3528년에 산동의 서쪽에 위치한 진 땅에서 나라를 여니 진제국이라 한다. 즉 고대 중국의 역사에서 태오보키의 나라인 진제국은 배달나라의 궁국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태오보키가 배달나라의 우사를 지낸 역사적 사실에서 고대 중국의 기록은 태오보키를 인두사신 등으로 표현하여 용과 관련시키고 있는데 비는 또한 용에 비유되므로 신화화, 상징화한 것이 된다. 태오보키를 보좌하여 진제국을 다스린 여와는 태오보키의 여동생이며 서기전 3400년경에 발생한 대홍수를 다스렸다. 당시 대대적인 홍수로 인하여 부주산이 무너지자 여와는 산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세워 지탱하도록 하였는데 홍수가 쏟아지는 하늘의 구멍을 메웠다 하여 여와보천이라 부른다. 또 여와는 신통하여 진흙으로 사람 모양을 빚어 일주일 만에 길을 불어넣어 살려서 전쟁했으니 적들이 감히 덤비지 못하였다라고도 전한다. 이후 여와는 진흙을 튀기어 황토인을 불어나게 하였다고 기록되는데 이는 혼인법을 제정한 것과 관련된다. 여와가 불어나게 한 황토인들이 후대의 황제 헌원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이 된다. 이러한 여와의 홍수 역사와 황토인 창조 관련된 역사는 서방으로 전파되어 소위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인간 창조와 노아 홍수의 역사와 관련되어지는 것이 된다. 서기전 3400년경에 발생한 동방의 여와 홍수는 땅을 크게 부수는 홍수이며 서방 수메르 지역의 노아 홍수는 연대 기적으로 서기전 2348년에 발생하여 사람을 많이 죽게 한 홍수였던 것이 된다. 태오보키의 나라는 서기전 3528년부터 염제신농씨가 나라를 접수한 서기전 3218년까지 16대에 걸쳐 310년간의 역사를 가진다. 태오보키가 서기전 3528년부터 서기전 3413년까지 115년간 다스린 것으로 되며 여와가 뒤를 이어 서기전 3283년까지 130년간 다스리고 다시 14대가 이어 합 65년간 다스린 것으로 되는데 서기전 3218년에 염제신농씨가 태오보키의 나라를 접수한 것이 되므로 사실상 이대로 마친 것이 된다. 또는 태오보키가 배달나라의 우사를 지내면서 진 땅에 봉해져 다스린 것으로 될 수 있는데 태오보키가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강의 역사가 된다. 신시시대에서 청고시대로 배달나라 7대 거련 한웅 때인 서기전 3242년 김인년에 웅족 출신이자 고시씨의 후손인 소전씨를 강수에 봉하여 간병을 관장하게 하였다. 강수는 태백산 부근에 흐르는 황하의 지류가 되며 소전씨가 봉해진 나라는 이 강수 지역으로서 동서남북 중 방향으로 볼 때 서방에 해당한다. 서기전 3218년에 소전씨의 아들인 염제신농씨가 배달나라의 우가를 지낸 후 산동 지역의 태오보키의 나라를 접수하여 염제국을 열었다. 공손씨는 소전씨의 별파가 된다. 염제는 남쪽의 임금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진제는 하운학서와 주문황 팔궤도에 의하면 동쪽의 임금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서기전 3000년경 배달나라 갈고 한웅이 염제신농국과 경계를 정하였다. 이는 제후국인 염제신농국의 관할 범위를 정한 것으로 자치를 인정해 준 것이다. 소전씨가 봉해진 유흥국은 서기전 2770년경 소전씨의 후손인 공손씨가 이었으며 서기전 2698년 계년에 다시 공손씨의 아들 또는 후손인 황제헌원이 이었다. 서기전 2706년에 치우천왕이 43세의 나이에 배달나라 14대 한웅으로 즉위하였다. 치우라는 말은 우레와 비가 산과 강을 크게 바꾼다는 뜻이며 지금의 말로 사용되는 치우다라는 말의 치우가 된다. 즉 천지개벽을 뜻하는 말이다. 치우천왕은 호족의 무리를 따로 황하 상류 지역이 되는 하삭에 옮겨 살게 하고 땅을 개간하였으며 갈로산에서 광석을 캐어 구리와 주석과 쇠를 주조하여 도계, 모극, 대궁, 호시를 만들고 또 오구장, 도극, 태노, 예과, 옹호극, 비석박격기 등의 병기도 만들고 군대를 조련하였으며 산업을 일으켰다.
치우천왕은 귀신 같은 용맹이 뛰어났으며 구리머리에 철 이마얼굴이란 뜻으로 갑옷과 투구를 입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두철액을 하고서 능히 큰 안개를 일으키듯 온 누리를 다스릴 수 있었다. 서기전 2700년경 염제신농국이 쇠퇴하자 여러 제후들이 다투어 욕심을 내자 치우천왕은 태백산에 있던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어 1년 동안 구제후국을 평정하고 옹호산에 운거하여 회대 사이의 산동지역을 개척하였다. 이를 청구라 하며 치우천왕의 배달나라 시대를 청구시대라 하는 것이다. 치우천왕은 다른 제후들보다 먼저 군사를 일으켜 양수를 건너 염제국의 수도인 공상에 이르더 서기전 2697년 갑자년에 선봉장이던 소호를 항복시키고 염제신농국을 평정하여 제8대 천자 유망을 패하고서 유망의 아들 괴를 왕으로 봉하였다. 이 괴가 봉해진 나라가 배달나라와 웅족의 나라인 단운국이다. 염제신농씨는 웅족 출신이다. 양수가 대우수지금의 영정하에 합류하는 대량하대량수를 가리키는 것인지 불명이다. 만약 양수가 대량하이면 치우천왕은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정벌한 것이 되는데 이러하면 배달나라 시대의 첫 수도인 신시는 양수의 동쪽이자 청구의 동북쪽에 위치한 것이 되어 남낭의 북쪽이나 동북쪽인 적봉시 부군일 가능성이 농후하게 된다. 배달나라 신시가 있던 태백산이 황하 중류지역인 서안의 남쪽에 위치한 것이라면 양수는 서안과 공상의 사이에 존재하였던 것이 된다. 물론 배달나라 시대의 수도가 대표적으로 태백산의 신시가 되지만 동서남북중으로 보아 오경제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시 말기에는 수도를 동쪽에 두었을 수도 있는 문제이며 치우천왕에 의하여 청구가 다시 동경이 되는 셈이 된다. 치우천왕 시대의 동서남북 중의 오부 중에서 산동지역과 바레만 유역에 걸치는 동부는 청제창일, 황토고원 지대인 중부는 황제 헌원이 다스린 것으로 된다. 염제신농의 후예국이 단운국이라 불린다. 이 단운국의 5대 홍제의 섭정이 곧 단군왕검이며 서기전 2357년부터 서기전 2333년까지 단군왕검이 홍제의 외손으로서 다스린 것이 된다. 단군왕검이 황제헌원의 나라인 유흥국을 섭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설이 있으나 염제신농국의 후신인 단운구궁시국의 하나의 비왕이었던 것이다. 단운국은 단국배달나라과 웅시구궁시족의 나라곰족의 나라의 결합체가 되는 국명이 된다. 그리하여 단군왕검은 배달나라는 물론 염제신농국의 정통성을 이어 조선을 개국한 것으로 된다. 서기전 2698년에 공손씨를 이어 유흥국의 왕이 된 헌원이 욕심이 생겨 염제신농국을 차지한 치우천왕에게 도전하였다. 유흥국은 소전시로부터 이어져 온 나라인데 그 백성들은 지소시족과 황토인들로 이루어졌다. 지소시족은 파미르고원에서 서기전 7197년에 사방분거하기 이전인 서기전 8000년경에 먼저 동쪽으로 마고성을 나가 사막지대에 정착한 선주민이다. 또 황토인은 서기전 3400년경 여호와가 혼인법을 제정하여 불어나게 한 족속으로 중국인들의 조상이 된다. 서기전 2700년경 당시 치우천왕의 군사들은 동철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헌원의 유흥국 군사들은 석기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기록된다. 헌원이 군사를 일으켜 치우천왕에게 도전하기를 10년 사이에 73회나 되며 합백여회가 된다. 그러나 헌원은 연전연패함으로써 급기야는 전쟁 중에 방향을 잃지 않고 도주하기 위하여 진앙거를 만들기도 하였다. 치우천왕은 81개 편대를 조직하여 탕록의 벌판으로 나아가 헌원의 무리를 격파하였다. 먼저 치우천왕은 군사들에게 삼륜구설을 저버린 헌원을 토벌할 것을 공표하고 독려하였다. 치우천왕의 군사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100리에 걸쳐 헌원의 군사들이 흘린 피로 물들릴 만큼 헌원은 전쟁마다 큰 타격을 받았다. 산해경에서 치우가 풍백과 우사에게 청하여 폭풍으로 헌원을 혼쭐나게 하였다고 기록하는 것은 치우가 곧 배달나라의 한웅천왕으로서 풍백과 우사의 군사들을 이끌고 헌원을 토벌한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된다.
아마도 헌원이 풍백과 우사가 아닌 운사였다가 반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많은데 헌원이 유흥국의 벼슬 이름에 운자를 사용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즉 헌원은 유흥국 출신으로서 배달나라의 운사를 지내다가 염제 신농국이 쇠퇴하자 욕심이 생겨 운사 자리를 내놓고 유흥국으로 돌아가 군사를 모아 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3. 청고시대. 서기전 2697년경부터 시작된 치우천왕과 헌원의 전쟁은 약 10년 후인 서기전 2688년경에 종료되었는데 자부선인의 가르침을 받은 헌원이 사막내문경을 읽고 도를 깨달아 진정한 신하로 되돌아가 치우천왕에게 굴복하였던 것이다. 이후 치우천왕은 오장군을 보내어 서쪽 지역에 고신을 쳐서 공을 세우게 하였다. 이로써 치우천왕은 12제후국을 모두 평정하고 세상은 다시 평화시대가 되었으며 이후 서기전 2383년경까지 약 300년간은 거의 전쟁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없게 되었다. 여기서 오장군이라는 말에서 배달나라 시대에 이미 오시나 제후국인 오나라가 있었던 것이 될 것이다. 또 배달나라 시대에 이미 고신이라는 지명이나 국명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이는 제국 고신시의 수도가 고신인 데서 알 수 있다. 12제후국으로 서기전 2697년경 치우천왕에게 복속한 12제후국으로는 소호국, 유흥공손국, 염제신농국, 고신, 고양, 대여, 창일, 공공, 추경 등을 들 수 있겠다. 요임금은 서기전 2282년에 유흥국의 천자이던 제국 고신시로부터 도에 봉해진 후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일삼았던 것이며 서기전 2357년 갑진년에 유흥국의 천자이던 제지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당나라를 세웠고 이후 계속적으로 전란을 일으켰던 것이 된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치우천왕을 그들 중국의 천자 사상으로 윤색하여 천자였다는 식으로 묘사하였으나 실은 제후격인 천자가 아니라 천자를 봉하는 본 임금인 천왕이었던 것이다. 치우천왕은 자우지 한웅이라고도 하는데 자우지는 치우와 같은 말로서 다른 표기가 되는 것이다. 치우천왕의 능은 산동성 동평군 수장현 관양성 가운데 있다. 높이가 7척으로 진나라와 한나라 때 주민들이 치우천왕을 동황태일로 모시면서 10월이면 제사를 올렸고 붉은 기운이 버쳐 이를 치우기라 불렀다. 한나라 시조 유방은 장안에 치우의 사당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로써 치우천왕이 수도를 삼은 곳이 산동지역이며 산동지역에 청구가 있음이 분명하게 된다. 이렇게 유방이 치우천왕을 모신 행위는 서기전 2688년경에 황제헌원이 치우천왕에게 신복한 후 대대로 내려온 소위 화하족 또는 한족의 전통문화가 되는 것이다. 12제후국은 대표적인 제후국을 가리키는 것이며 동서남북 중 오방의 큰 제후국과 고양, 고신, 염제국 등 오방에 봉해진 제후국들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다. 배달나라 시대에 중앙에는 오가가 있고 지방에는 오부가 있으니 동서남북 중에 청부, 백부, 적부, 흑부, 황부인데 치우천왕 시대에 오부의 천자 중 청제는 창일, 백제는 소호, 흑제는 대여, 적제는 추경, 황제는 헌원이다. 흑제 대우의 나라는 탕록의 북쪽에 있었고 그 동쪽으로 산동 지역을 포함한 나라가 청제창일의 나라가 되며 탁을 기준으로 하여 서쪽에 황제헌원의 나라가 있었던 것이 되며 황제헌원의 나라 서쪽에 백제국이 있었던 것이다. 대우는 배달나라의 간지의 수를 배웠고 창일은 배달나라 문자인 부도문을 배웠다. 부도문은 상형 문자로서 그림 문자를 가리키는데 배달나라 문자인 녹도문을 의미한다. 소호씨는 소전씨와 함께 고시씨의 후손이다. 즉 소호씨도 웅족 출신이다. 소호씨는 배달나라 시대의 서부의 천자인 백제이며 소전씨의 후손인 헌원은 중부의 천자인 황제가 되었다. 자부선인은 서기전 2700년대인 치우천왕 시대의 도학의 대가로서 천문지리 및 역학에 발가 칠정운천도를 만들고 역법을 정리하여 칠성역과 윷놀이를 만들었다. 서기전 2697년 이후 10년 이상 헌원이 치우천왕에게 도전하던 것을
자부선인이 가르침을 주어 천지인의 도리를 깨닫게 하여 치우천왕이 삼신의 대리자이며 헌원 자신은 삼신을 보좌하는 오제의 하나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신하로 되돌아가게 하였으며, 이에 황제헌원은 자부선인으로부터 전수받은 도를 후대에 남겨 중국 도교의 시조가 되었던 것이 된다. 청제였던 창일은 배달나라 문자의 대가로서 황제헌원에게 문자를 전수하여 주었는데, 창일의 나라는 산동 지역을 포함하는 동쪽의 땅이 되고 산동 지역에서 출발한 나라가 되는 당군 조선에서 문자가 한층 더 발전하였으며, 서기전 2181년에 상형문자에서 출발한 소리글자인 가림토 38자가 정립된 것은 다 그 연유가 있는 것이 된다. 서기전 2599년에 소호국 출신의 금천씨가 황제헌원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소호금천씨는 황제헌원의 친자가 아니라 대를 이은 임금인 것이다. 소호금천씨는 서기전 2514년에 황제헌원의 친손자인 전욱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서방의 백제국으로 되돌아갔다. 현재 김씨의 시조로 받들어지는 소호금천씨는 서기전 2697년경 당시 백제국의 왕 소호씨의 아들로서 동방으로 와서 염제 신농국의 8대왕 유망에게 협조하고 있었는데, 치우천왕이 염제국을 치자 소호씨가 항복하였고, 치우천왕이 헌원을 칠 때 소호씨를 선봉장으로 삼아 토벌하였던 것이다. 서기전 2688년경 헌원이 치우천왕에게 굴복하여 치우천왕으로부터 중부의 황제로서 정식 천자로 인정받은 후 황제헌원이 죽자 항복한 소호씨의 아들이 되는 소호금천씨가 황제헌원의 뒤를 이어 유흥국의 왕이 되었던 것이다. 이후 소호금천씨는 황제헌원의 손자인 전욱 고양씨에게 천자 자리를 물려주고 서방에 있는 고향인 백제국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소호금천씨를 천자 위의 천자로서 존칭하여 태상천자라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천자를 높여서 태상천자라 하거나 천자 자리를 물려주고 물러났을 때 태상천자라 함은 타당하지만, 제후가 되는 천자를 상국의 임금이 되는 천왕이라 함은 망발이 된다. 천자는 천하의 왕이며 천왕은 천상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바, 천왕이 붕하면 천제라 부르는 것은 타당하나 천자가 흉하면 천왕이라 부르는 것은 천상과 천하를 동일시한 무례한 처사가 되어 대역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천자가 흉하면 천자의 윗자리가 되는 천공, 천후, 천백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여시춘추에 나오는 자기천자라는 말은 천자는 봉작을 받는 천국의 제후라는 뜻이 된다. 천제는 천국의 제이고 천왕은 천국의 왕이며 천군은 천국의 군이 된다. 즉 천자는 천국의 자작인 것이다. 제세이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화 세계, 억만세, 골자래.